추운 겨울날 부잣집 아이가 갑자기 길거리의 소녀를 보며 외쳤습니다. 엄마. 그 순간 소녀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소녀는 빵 봉지를 꼭 쥔 채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마치 오래 기다려왔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아이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매일같이 소녀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소녀의 표정은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소녀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속에서 들린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아이와 소녀,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은 사람까지 모두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다온이라고 합니다. 올해 18살이고 세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학교가 끝나면 저는 곧장 시장 입구로 달려갑니다. 교복 치마를 날리며 뛰어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지만 시간이 없거든요. 시장 어귀에 작은 붕어빵 수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저씨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주고 빌려 쓰는 거죠. 오늘도 왔구나, 다온아. 옆에서 떡볶이를 파시는 아줌마가 웃으며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급히 인사하고 수레를 끌어왔어요. 가스를 켜고 기름을 데우는 동안 어제 남은 반죽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하루치는 충분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학생, 붕어빵 3개 주세요. 따뜻한 걸로요? 응, 각 구운 걸로. 저는 집게로 붕어빵을 정성스럽게 골라 봉지에 담아드렸어요. 1,500원이에요. 여기 있어. 아저씨가 돈을 건네주시며 말했어요. 요즘 붕어빵이 맛있다고 소문났더라. 감사해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제가 만든 붕어빵이 맛있다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이 좀 뜸해졌을 때였어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검정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브랜드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왜 혼자 돌아다니는 걸까요? 아이는 한참 붕어빵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거 얼마나 해요? 말투가 정말 반듯했어요.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한 개에 500원이야. 제가 친근하게 말해줬어요. 그럼 하나 주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놀림이 어색했어요. 아마 이런 곳에 처음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어. 뜨거우니까 조심해. 저는 각 구운 붕어빵을 건네줬어요. 아이가 500원을 내밀었는데 손이 작고 깨끗했어요.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때 아이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 맛있다는 듯이 눈이 반짝였거든요. 맛있어요? 제가 물어보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어제 그 친구네. 이번에는 1,000원을 들고 왔었어요. 2개 주세요. 응, 알겠어. 저는 따뜻한 붕어빵을 2개 담아줬어요. 매일 오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맛있어서요. 정말 순수한 대답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이는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붕어빵만 사가더니 나중에는 옆에 서서 제가 굽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나와요? 연습하면 돼. 너도 해볼래? 저도 할 수 있나요?
아이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는 거의 매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여전히 왔어요. 비 와서 춥지 않아?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서요. 아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옷차림이나 말투로 봐서는 이 동네 아이 같지 않았거든요. 이름이 뭐야? 나는 다온이야. 저는 이연이에요. 이연이? 몇 살이야? 10살이에요. 10살이라니.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아이였어요. 학교는 어디 다녀? 제가 물어보자 이연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근처 학교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다온 누나. 이연이가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는 왜 여기서 일해요? 엄마 병원비 때문이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프세요? 응.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해. 이연이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힘들겠어요. 괜찮아. 나는 씩씩하거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연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어딘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혼자 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매일 저에게 올까요? 궁금했지만 섣불리 캐묻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연이와 있으면 고단한 하루가 조금 덜 피곤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연이가 저에게 오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었어요. 붕어빵이 금세 떨어져 갔습니다. 학생, 5개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저는 바쁘게 붕어빵을 구워냈어요. 그때 이연이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다온 누나. 이연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연아. 늦었네. 학원에 갔다 왔어요. 학원이라니. 역시 평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계속 붕어빵을 만들었어요. 이연이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연아, 오늘은 뭘 사갈 거야? 3개 주세요. 알겠어. 잠깐만. 저는 각 구운 붕어빵을 골라서 봉지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연이가 붕어빵을 받아들고는 갑자기 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응? 혹시? 엄마.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떡볶이 아줌마도 손님들도 모두 말이에요. 뭐라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엄마라고 했나?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 저 어린애가 엄마라니? 다른 손님도 수군거렸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이연아, 무슨 소리야?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연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깜짝 놀랐네. 주변 사람들도 이제야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 누나 얼굴이 착하긴 해. 떡볶이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위기는 넘어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저는 이연이에게 물었어요. 이연아, 정말 엄마랑 닮았어? 네. 정말 많이 닮았어요. 이연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는 어디 있어? 제가 물어보자 이연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일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거야? 네, 괜찮아요. 혼자도 잘해요. 이연희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어요. 이연희는 옷도 좋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그리고 가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연아, 너 집이 어디야? 저쪽이요. 이연희가 애매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냥 멀지 않아요. 역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연희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저 가야겠어요. 벌써? 네. 늦으면 안 돼요. 이연희가 급하게 인사하고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검은 승용차에 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이연희가 보였어요. 어른 같았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게 누굴까? 궁금했지만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차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연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해. 하지만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이연희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어요. 늦었네. 죄송해요. 엄마가. 이연희가 말끝을 흐렸어요. 엄마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힘든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연희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활기가 없었거든요. 붕어빵 안 사갈 거야? 오늘은 돈을 안 가져왔어요. 괜찮아. 하나 줄게. 제가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줬어요. 감사해요. 이연희가 고맙게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이연아, 왜 울어? 아니에요. 안 울어요. 이연희가 급하게 눈을 닦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제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계속 여기 있을 거죠? 응? 갑자기 왜? 그냥 안 없어질까봐 걱정돼요. 이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보야. 나 어디 안 가. 제가 이연희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할게. 이연희가 그제야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이연희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왜 혼자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만 이렇게 의지하는 걸까요? 모든 게 수수께끼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연희가 뭔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연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이연희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고급 승용차, 정중한 말투, 브랜드 옷들, 그리고 학원까지 다닌다는 말까지. 분명히 부유한 집 아이였어요. 그런데 왜 혼자 시장을 돌아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만 이렇게 의지하는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불편해졌어요. 저는 가난한 집 아이예요. 엄마 병원비를 벌기 위해 붕어빵을 파는 처지이고요. 부자들과는 섞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는 세상이 다르니까요.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접기로 했어요.
붕어빵이 다 떨어지기도 했고 이연희를 피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일찍 끝내네. 떡볶이 아줌마가 물었어요. 네, 재료가 떨어져서요. 저는 급하게 수레를 정리했어요. 평소 이연희가 오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오늘은 못 만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 평소보다 늦게 시장에 갔어요. 이연희가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연희가 제가 평소에 있던 자리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벌써 1시간은 기다린 것 같았어요. 찬바람 때문에 코가 빨개져 있었고 입술도 부르튼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연아? 제가 놀라서 부르자 이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온 누나. 이연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누나가 안 와서. 혹시 아픈가 걱정됐어요. 이연희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가슴이 찡했어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니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2시부터요. 2시라니. 벌써 2시간이나 기다렸던 거예요. 바보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 제가 안쓰러워하자 이연희가 말했어요. 누나 올 줄 알았어요. 그때 이연희 손에 든 1,000원을 봤어요. 그게 뭐야? 붕어빵 쌀 돈이요. 1,000원으로? 네. 2개 살 수 있죠? 이연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개씩 사갔는데 오늘은 1,000원뿐이었어요. 이연아, 이 돈 어디서 났어? 용돈이요. 용돈이 1,000원뿐이야? 이연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고급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의 용돈이 1,000원뿐이라니요. 집에서 돈 안 줘? 요즘 엄마가 바빠서요. 이연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급히 수레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래 기다린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이연아, 여기 앉아 있어. 근처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이연희가 얌전히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빨리 붕어빵을 구워서 따뜻한 걸 2개 담아줬어요. 여기 있어. 감사해요. 이연희가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1,000원을 내밀려는 이연희의 손을 막았어요. 오늘은 공짜야. 왜요? 추운 날씨에 오래 기다려서 미안해서. 이연희가 고맙다며 붕어빵을 받아들었어요. 한입 베어 물더니 정말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붕어빵이 최고예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이연희를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옷이 단순했고 신발도 낡아 보였어요. 이연아,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이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이연희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가야겠어요. 벌써? 네. 늦으면 안 돼요. 이연희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에 타기 전에 저를 돌아봤어요. 누나, 내일도 올 거죠? 응,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이연희가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차에 탔어요. 차가 떠나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연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용돈도 적고 옷차림도 단순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자 아이라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이연이는 아직 10살 아이예요.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엄마를 돌봐야 하는 처지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이연이 생각만 했어요. 내일 만나면 꼭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이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말이에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연이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도 도와주고 싶으니까요. 다음 날 이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진지했고 평소처럼 밝지 않았어요. 누나, 응, 왔구나. 저는 붕어빵을 구우며 대답했어요. 이연이가 수레 옆 작은 의자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누나한테 말할 게 있어요. 이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 말해봐. 나, 사실. 이연이가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우리 집 100억 넘는 집이야.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우리 집은 정말 커요. 그리고 엄마는 회사를 운영해요. 이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누나랑 있으면 붕어빵이 더 맛있어요. 저는 멍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이연아, 농담이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연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럼 너는?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연이가 말했어요. 재벌 손자예요. 하지만 누나는 달라요. 누나랑 있으면 평범한 아이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이연이는 누구였을까요? 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누나가 달라질까봐. 이연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달라져요. 돈 때문에.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겪어야 했다니요. 이연아, 누나는 안 달라질 거죠? 이연이가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재벌 손자라니.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갔어요. 저도 일찍 장사를 접었습니다. 도무지 정신이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이연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들었어? 그 아이가 재벌 손자래. 정말? 어느 집? 장그룹이라던데. 장그룹이라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어요. 어머, 그럼 진짜 대단한 집 아이네. 그런 아이가 왜 여기서 붕어빵을 사 먹었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귀가 따갑게 들려오는 소문에 괴로웠어요. 그럼 정말이었구나. 이연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차가운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한다운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장희연의 어머니 윤미경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연희의 어머니라니. 정말 실존 인물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들과 어울리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윤미경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 네. 이연희가 가끔 와서 앞으로는 만나지 마세요. 윤미경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우리 아들과 어울릴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다고요? 신분이 다른데 어떻게 어울려요? 윤미경 씨의 시선이 제 붕어빵 수레를 훑쳤어요. 경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연희는 장그룹의 후계자예요. 그런 아이가 이런 곳을 드나들면 안 되죠.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붕어빵 집게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아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결정할 일이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윤미경 씨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만약 계속 만난다면 이 장사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윤미경 씨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무서웠어요. 그럼 이만. 윤미경 씨가 차에 타고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이연희는 어떻게 생각할까? 갑자기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연희가 얼마나 슬퍼할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윤미경 씨의 협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이연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이연희가 저를 찾아다닐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과연 이 결정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미경 씨가 다녀간 그날부터 이연희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이연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이연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윤미경 씨가 단단히 단속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했어요. 매일 보던 아이가 사라지니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올 시간은 없었어요. 엄마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엄마 병실에 면회를 갔을 때였어요. 다온아, 요즘 힘들어 보인다.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로?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는 제 표정을 읽고 계셨나 봐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 엄마가 아파도 내 편은 될 수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엄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이연희가 며칠 전에 준 거였어요. 언젠가 누나 붕어빵 가게 열면 꼭 갈게. 이연희가 귀여운 글씨로 쓴 메모였어요. 그 글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붕어빵 가게라. 그런 꿈도 있었죠. 언젠가 제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각만 했었어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연희의 쪽지를 보니 다시 그 꿈이 떠올랐어요. 한번 해볼까? 그날부터 저는 진짜 가게를 여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중고 붕어빵 기계도 있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작은 가게 자리 없을까요? 가게 자리? 뭐 하려고? 붕어빵 가게 해보려고요. 오, 좋은 생각이네. 잠깐만. 떡볶이 아줌마가 도와주셨어요. 시장 안쪽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 작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정말 작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임대료도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학생이 하는 거니까 좀 깎아줄게. 건물주 아저씨도 친절하셨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용돈을 모아서 중고 기계를 샀고
인테리어도 직접 했어요.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온아, 간판도 달아야지. 네,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간판을 주문했어요. 다온이네 붕어빵이라고 썼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정말 떨렸어요. 과연 손님이 올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제 가게를 갖게 된 거니까요. 개업날 아침 일찍 가게에 갔어요. 기계를 켜고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붕어빵이 나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다온아, 개업 축하해. 떡볶이 아줌마가 첫 손님이 되어주셨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상인분들도 오셨어요. 우리 다온이가 드디어 사장이 됐네. 네, 잘 부탁드려요. 정말 고마웠어요. 오후에는 학교 친구들도 왔어요. 와, 다온아. 진짜 가게 열었구나. 대박이다. 사장님, 친구들이 축하해줘서 기뻤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건 아니었지만 첫날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문득 이연이가 생각났어요. 이연이도 알면 좋아할 텐데. 하지만 이제 만날 수 없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연이 덕분에 이 꿈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삶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나 동정이 아니라 제 두 손으로 이뤄낸 공간이었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엄마 병원비도 벌고 제 꿈도 키워가면서요. 이연이와 헤어진 건 슬프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정말로 독립적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가게를 연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하루하루가 바빠졌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조금씩 모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연이가 생각났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마지막 붕어빵을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붕어빵 2개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고개를 드니 이연이가 서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연아,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누나, 정말 가게 열었네요. 이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윤미경 씨였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또 혼날까 봐서요. 하지만 윤미경 씨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윤미경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연이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온 누나 붕어빵이 최고라고. 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윤미경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붕어빵 2개 주세요. 이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따뜻한 붕어빵을 2개 담아줬어요. 얼마예요? 윤미경 씨가 물었어요. 1,000원이에요. 여기요. 윤미경 씨가 돈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당신의 진심이 우리 애를 바꿨어요. 네. 이연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윤미경 씨가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기만 했는데 지금은 다른 아이들과도 놀아요. 저는 놀랐어요. 그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특별한 건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이연이를 진짜 동생처럼 대해줬잖아요. 윤미경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돈도 없고 신분도 다른데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윤미경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연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신이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걸. 누나가 최고예요. 이연이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엄마 말했죠? 누나는 달라요. 윤미경 씨가 이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누나는 특별하구나.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이연이랑 친하게 지내주세요. 정말요? 네. 이연이에게 필요한 친구예요. 그때 이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이제 매일 올 수 있어요. 정말? 네.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윤미경 씨에게 인사드렸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윤미경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가자, 이연아. 네. 누나, 내일 또 올게요. 이연이가 손을 흔들며 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윤미경 씨가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연이의 말도 기억났어요. 제가 이연이를 바꿨다니요. 사실 저도 이연이 덕분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더 용기 있게 되었고 꿈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이연이가 다시 매일 왔어요. 예전처럼 붕어빵을 사 먹으면서 제 일을 구경했어요. 누나, 손님이 많이 늘었네요. 응, 다행이야. 저도 도와줄까요? 괜찮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네. 이연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은 이연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누나, 제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안녕. 붕어빵 먹어볼래? 네.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연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거든요. 가난도 부유함도 결국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진심이 통하면 모든 벽은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불판을 달구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와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가게도 더 번창할 것 같았고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연이와 다시 만나게 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온아, 이거 밑반찬이야. 가져가라. 김치를 담가주시기도 하고 가끔 떡볶이도 나눠주셨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뭘,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할머니들의 따뜻함이 정말 고마웠어요. 학교 친구들도 가끔 와서 도와줬어요. 다온아, 오늘 손님 많네. 응, 요즘 장사가 잘 돼. 우리가 좀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SNS에 홍보도 해줬어요. 덕분에 젊은 손님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이연이와 윤미경 씨였어요. 토요일마다 이연이가 와서 배달을 도와줬어요. 누나, 이 붕어빵 2층 할머니한테 가져다 드릴게요. 조심히 가. 이연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어린 나이에도 배달을 깔끔하게 해냈어요. 할머니, 붕어빵 왔어요. 어머, 고맙다. 우리 이연이. 할머니들도 이연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윤미경 씨도 가끔 오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붕어빵 반죽 내가 해볼까요? 윤미경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윤미경 씨가 직접 반죽을 만져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윤미경 씨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하셨어요. 재미있네요. 윤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뿌듯하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재벌 회장님이 붕어빵을 만들다니요. 이연희가 왜 여기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윤미경 씨가 말했어요. 따뜻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이연희 덕분에 많이 배워요. 뭘 배워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요. 윤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연희를 통해 배우고 있어요. 그날 윤미경 씨가 만든 붕어빵을 이연희가 먹어봤어요. 엄마, 맛있어요. 정말? 네. 누나 것만큼 맛있어요. 이연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윤미경 씨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다운 씨 덕분에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윤미경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운 씨, 가게 확장 생각 없어요? 확장이요? 네. 자금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이연희를 계속 돌봐주세요. 윤미경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쁘거든요. 이연희한테는 당신 같은 누나가 필요해요. 저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럼 계약서 쓸까요? 계약서까지는 농담이에요. 윤미경 씨가 웃으셨어요. 믿어요. 당신을.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윤미경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것도 당신다워요. 대신 가끔 도와주세요. 이렇게 놀러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 후로도 윤미경 씨는 가끔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이연희도 꾸준히 와서 배달을 도와줬고요. 어느 날 엄마 병실에 갔을 때였어요. 다온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요?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 누구? 저는 이연희와 윤미경 씨, 그리고 시장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 엄마가 미소를 지었어요. 다온이가 착해서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엄마도 빨리 나으셔야죠. 응, 빨리 나아서 내 가게 구경 가야지. 엄마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누나, 봄이 오네요. 이연희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따뜻해져서 좋다. 봄에는 뭐 할 거예요? 새로운 메뉴도 만들어 보고. 와, 기대돼요. 이연희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부드러워졌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모든 게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봄처럼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라고 말이에요. 이연희와 윤미경 씨, 그리고 시장 사람들과 함께라면요. 지금은 봄이에요. 가게를 연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죽을 만들어요.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다온아, 오늘도 일찍 왔네. 떡볶이 할머니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가게 앞에 따뜻한 붕어빵을 진열하면 어김없이 첫 손님이 나타나요. 다온 누나, 이연이에요. 학교 가기 전에 들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 붕어빵 하나. 응, 여기 있어.
각 구운 붕어빵을 건네주면 이연이가 환하게 웃어요. 그 웃음을 보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어요. 누나, 나중에 봐요. 응, 학교 잘 다녀와. 이연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어요. 처음 이연이가 우리 엄마 닮았어요 라며 말을 걸던 그날이 생각나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작은 붕어빵 하나에서 이 모든 인연이 시작됐다니 신기해요. 오후가 되면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부탁해요. 네, 감사해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도 소중해요. 저녁 무렵 윤미경 씨가 가끔 들러요. 오늘은 어때요? 좋았어요. 손님도 많이 오시고 다행이네요. 윤미경 씨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연이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하루를 정리해요. 매출을 계산하고 내일 준비물을 체크해요.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엄마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고 가게 운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연이도 윤미경 씨도 시장 사람들도 모두 제 편이에요. 그들이 있기에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요. 삶은 맛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뜨거울수록 속은 달콤하니까요. 힘들고 뜨거운 시간들이 있어야 진짜 단맛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기름 냄새 가득한 시장에서 제 인생을 구워내고 있어요. 작지만 단단한 삶의 온기를 만들어가면서요. 내일도 붕어빵을 구우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이연희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해요. 이 작은 가게에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저는 한다운이고 이곳은 제가 만든 세상이에요. 작지만 따뜻한 제 인생의 무대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